(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새삼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연스레 건강에 대한 안부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럴 때 간혹 부모님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얘기를 하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요즘에는 특히 치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자녀들의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치아는 어떨까요? 근데 자꾸 이 몸이 아프고 자꾸 열이 빠지대요. 씹을 수가 없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말이 좀 어눌해지고 그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없어요. 부분 털리하고 있을 때는 천장도 해지고 고기라든지 뭐 찔긴 음식이라든지 일절 못 먹고. 요즘 치아 문제로 고민인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 치아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경을 쓰고 제대로 관리하려 해도 치아도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마모되고 손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먹는 즐거움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 고통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틀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임플란트 시술의 비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최강덕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되어 있다는 것과 시술을 한다는 것과 프라치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인데, 작게는 4개, 많게는 5개, 6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전체 전악 임플란트 수복을 하는, 보철 수복을 하는 그런 과정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유럽에서 임플란트가 개발될 당시에 무치아 환자들, 그러니까 틀니를 사용하시는 그 환자분들이 잇몸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4개 임플란트나 5개, 6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보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개발되었습니다. 장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치아 환자들, 그러니까 틀니를 끼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틀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음식을 씹기도 불편하고 발음에도 어렵고, 그리고 그 틀니로 인해서 사회생활 하는데도 많은 불편함이 있는 그 부분들을 임플란트 보철이 되기 때문에 일순간에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시술의 과정도 좀 힘들어지고, 또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그 비용의 부분들도 참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일순간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디지털 프라치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한 당뇨나 아주 심한 고혈압 이런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신질환들이 이렇게 있는 환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틀니를 끼고 계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뼈 상태가 디지털 프라치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양호한 상태가 되면 충분히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침 공기마저 포근함이 느껴지는 5월.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김영애 씨의 집. 언제부터인가 바뀐 영애 씨의 아침 풍경입니다. 반찬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듯 꼭꼭 씹어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시술 전만 해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 잘게 자른 반찬과 밥으로 대충 한 끼를 넘기고, 그마저 먹고 나면 치아와 위가 아파 힘들어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눈만 뜨면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날 정도로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치료 과정을 보니까 믿음이 가는 거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빨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원장님한테 맡겼지. 부분 털리하고 있을 때는 천장도 해지고 고기라든지 뭐 질긴 음식이라든지 일절 못 먹고
이제 가벼운 음식만 먹게 되고 깍두기 같은 것도 못 먹게 되고 이제 이래 했는데 이제 이빨을 하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음식 맛을 느꼈어요. 시술 후 그녀가 잊지 않고 꼭 하는 실천. 바로 치아를 깨끗이 관리하는 건데요. 세심하고 올바른 양치질 습관이 치아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바쁘게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선 그녀가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맛있게 밥을 먹고 힘을 내서 그녀가 온 곳은 바로 그녀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치과입니다. 오늘은 시술 후 그녀의 치아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파노라마 촬영을 먼저 진행하는데요. 과연 그녀의 치아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제 이 하고 나서 좀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조금 적응이 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적응이 잘 됐어요. 아, 그래요. 제자리 잡을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좀 점점점 나중에는 뭐 김치나 고기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입안에 또 상황이 어떤지 사진도 조금 찍고 또 씹히는 힘도 저희들이 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김영희 환자분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제가 기억하기는 2017년도쯤 오셨습니다. 위에는 틀니를 사용하시는 상태였고 밑에는 부분 틀니를 이가 빠져서 부분 틀니를 사용하시는 상태였고 요 치아가 지금 상당히 지금 치주염이 많이 진행되어서 뽑아야 될 상태로 오셨는데 최소 위에 한 8개 정도의 임플란트와 이게 뼈, 인공뼈 이식 수술을 하고 나머지 임플란트를 하니까 환자분에게 부담이 좀 많이 되었던가 봐요. 우리가 병원에서 디지털 풀아치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하게 될 때 좀 아마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좀 적겠다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견적을 비용을 뽑아드리고 하고 환자분이 시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 환자분 지금 완성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밑에 5개 이가 없는 부위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였고 위에 부분은 무치하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6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전체 풀 아치로 임플란트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현재 지금 모습인데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디지털 임플란트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강덕 원장이 직접 사진을 찍어 현재 영애 씨의 치아 상태를 살펴볼 텐데요. 시술한 풀아치의 모양과 다른 치아와의 조화, 그리고 씹히는 힘까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치료는 다 마무리 잘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또 한 번씩 검사 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잘 챙겨서 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7개 지금 나머지 지금 치아들이 남아 있는데 이 치아들도 지금 많이 약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디지털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그리고 환자분이 오늘 봤을 때처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잘 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치아들도 오래오래 잘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기도 많이 먹고 통닭도 먹고 이제 김치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제 이빨 앞으로 원장님 말씀대로 관리 잘 해가지고 오래 사용할 계획입니다. 훈이 아빠 어쨌든 간에 이래 이 치과를 추천해 줘가지고 치료 잘 하게 해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병원엔 어르신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그중 가장 활달하시고 말씀도 잘하는 박태연 어머니. 항상 밝은 분이지만 틀니로 인한 힘든 시간은 어머니의 마음조차 힘들게 했습니다. 아파가지고 이렇게 씹어 먹지를 못했어요. 씹어 먹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병원에 가서는 허리 자꾸 꼬꾸라지기는 약좀 주라 이카이기네. 뭐 많이 좀 잡수고 배가 불룩 나오면 허리가 진짜로 피지요 이카대 병원에서. 우리 사이가 이제 출장으로 왔는 기라 그리고 딸도 따라와가지고 보니까 외식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뭐 도저히 아프 뭘 못 먹거든. 그렇기는
일을 해야 되겠네요. 일을 해야 되겠네요. 이 카드만. 그럼 우리 형제들이 그럼 보태가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요 딸이 와가지고 계약해놓고 그래 간대 길에. 틀니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관리의 번거로움 때문에 태연 어머니 같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가 소홀하면 구내염이나 구취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태연 어머니 많이 힘들었을 것 같네요. 틀니를 일단 사용했을 때는 치아를 뭐 잇몸이나 뼈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잇몸에다 이렇게 얹어두는 거기 때문에 저장력이 뭐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또한 잇몸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틀니를 사용했을 때 잇몸에 눌러지는 이 환자분도 지금 눌러지는 부위가 여기가 눈으로 봐도 지금 보일 정도로 눌러지는 부위가 생기니까 식사할 때 많은 괴로움이 있게 되고 이 밑에 같은 경우는 틀니 같은 경우는 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틀니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하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죠. 틀니가 움직여 다니면서 잇몸을 눌러서 아픈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프라치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고 거기에 디지털로 형성된 보철을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자연치와 그런 유사한 그런 강도와 힘과 그리고 특별히 이게 3D 프린트와 밀링의 과정들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입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환자분이 보이는 부위가 한 요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틀니를 끼게 되면 잇몸이 이렇게 많이 내려갑니다. 전체 임플란트나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잇몸 부위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가 길어서 보기가 싫고 환자분도 거기에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디지털 프라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충분히 잇몸 모양들을 또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이 끝나고 났을 때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점이 있지만 형태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괜찮았습니까? 식사하시는 거 좀 어떻습니까? 좋지요. 좋지? 예. 어마한 것도 아직까지는 뭐 야먹 부드러운 거, 예, 부드러운 거 드시는 게 좀 부드러운 거는 예. 부끄러울지는 뭐라도 먹으면 맛이 있고. 맛이 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몇 분 더 나오셔가지고 손 조금 더 보고 또 안정되고로 해가지고 오래오래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원하셨을 때 잇몸이 뼈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밑에 위에 이렇게 틀니를 착용하고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위에는 보시는 대로 잇몸이 좀 이렇게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틀니가 조금 견뎌내시는데 밑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위는 잇몸 지금 다 이렇게 잇몸이 죽고 잇몸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파노라마 상에 봤을 때도 보통 기본적으로 잇몸뼈가 이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있어야 임플란트도 심을 수 있고 또 그리고 틀니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어금니 쪽에는 이렇게 잇몸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뼈가. 우리가 디지털 프라치가 가능한 부위에 뼈가 있는지를 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본 결과 충분히 앞쪽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디지털 프라치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서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시술을 하게 되었고 하고 난 그날부터 또 할머니가 식사하시는 걸 항상 부드럽게 드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잘 드심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도 만족해 하시고 자녀분들도 또 만족해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틀니를 지금 현재 새로 제작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이 끝났을 때 중요한 여기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피해서 보통 일반 임플란트와 다른 조금 더 굵고 또 길이가 길고 튼튼한 이런 임플란트를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이 부위에다가 심어주고 이것을 디지털 프라치로 또 디지털 시술을 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환자분이 시술하고 나서도 너무 편해하셨어요. 잇몸 절개 없이 바로 디지털로 시술을 할 수 있었고 당일날 바로 이렇게 보철이 연결이 되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양치질 하실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잘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 밑에 오른쪽에 밑에 여기만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괜찮을 것 같네. 다 물어봅시다 한번요. 딱딱딱딱딱딱딱딱. 아직 너무 딱딱하고 질긴 거는 조금 피하시고 부드럽게 조금 드시면 될 겁니다. 옳게 모시고
그때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예, 먼 길 오신다고. 오늘 이향숙 씨는 프라치 시술을 받게 됩니다. 최강덕 원장이 시술 전 환자에게 오늘 시술에 관해 설명을 하고 현재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환자의 구강 내 상태를 디지털로 스캔하고 치과 CT를 찍어서 두 영상이 정확하게 정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면 시술 전 준비 끝. 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잇몸이 망가져서 틀니를 해야 될 입장이 돼서 왔었습니다. 제가 당뇨하고 혈압을 앓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렇게 아프지 않고 간편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의료진들이 바빠졌습니다. 곧 향숙 씨의 프라치 시술이 시작될 모양인데요. 모두 일사불란하게 시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술이 잘 끝나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향숙 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기존에 지금 틀니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용을 하신 아주 젊으신 환자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회가 되어가지고 상하 틀니를 쓰시던 중에 디지털 프라치를 소개받고 비용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계 6개의 임플란트를 디오나비 가이드를 이용해서 디지털로 또 이렇게 잇몸에 절개 없이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멀티 어바트먼트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미리 3D 프린터로 제작되어져 있는 임시 보철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임시 보철물을 바로 연결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술이 진행됩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대부분의 과정이 디지털화된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잇몸을 절개하는 수술 없이 빠르게는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모든 수술의 과정들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시술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담담하게 잘 견디고 있는 향숙 씨가 참 대견합니다. 환자분 오늘 수술이 끝났는데 환자분이 또 입도 크게 벌려주셔가지고 수술 과정이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빠른 시간 내에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1, 2주 지난 이후에 오셔가지고 잇몸 상태하고 치아가 씹히는 그 보철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디지털 임프레션, 디지털 본을 한번 뜨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파이널 보철물이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3, 4주 좀 시간이 걸리면 한 6주에서 8주 정도 되면 마지막 최종 보철물까지 해서 아마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식사는 가셔서 처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드셔야 됩니다. 잇몸 부위들은 보통은 하루나 이틀 정도만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좀 소독하시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내 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닦으시면 돼요. 잇몸하고 내 이 그 사이사이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되고. 틀리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신경이 쓰이고 좀 아직 젊기 때문에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껏 웃을 수도 있고 그냥 좀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댄스를 오래 해서 그런지 앉아있는 자세가 예사롭지 않은 이분은 김동양 아버님. 오늘 시술 후 검진이 있어 병원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외출해 기분이 좋았는지 한껏 멋을 내신 듯합니다. 2번 틀니를 했었는데 그 세월이 오래 가니까 이제 흔들림이 오대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입맛이 없고 씹을 수가 없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말이 좀 어눌해지고 정확하지가 않고 그 스트레스가 말할 수가 없어요. 옷을 펴려지죠. 마음도 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데 뭐 고기도 씹고 그래요. 지금도.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식사하시는 건 좀 어땠습니까? 펴자가 참 좋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딱딱하고 얇은 거는 아직 좀 피하시고, 예? 좀 부드럽게 드시면서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오래오래 잘 쓰실 겁니다. 또 오래오래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또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앉으셔서 한번 입안 상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해보시고 다시 왼쪽도 딱딱딱딱딱딱딱. 입안에 치솔질 하시고 하시는 것도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요 네 본이 있다 합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 안쪽 부분이 있죠, 그죠? 요 부분들 좀 신경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이분은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사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사회 활동하시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실 때 파노라마 사진인데 위에 이도 지금 거의 뽑기 전 상태,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고 다행히 밑에 앞니는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쪽을 디지털 임플란트로 양쪽에 두 개씩 해서 보철을 진행하고 위에 부분은 이를 지금 다 뽑아야 될 상태였기 때문에 뽑고 틀니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밑에 부분들의 이렇게 디지털 임플란트가 완성이 되고 앞니 보철을 새로 하고 위에 부분들은 이렇게 틀니를 만든 상태였었는데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위에 부분이 계속적으로 불편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이제 디지털 풀아치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치료를 받고 진행을 하셔서 원래 틀니를 쓰고 있던 이 부분들이 입성장 부분이 다 없어지고 6개의 임플란트가 위에 심겨지고 디지털 풀아치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환자분이 지내시고 있는데 식사하시는 것도 좋고 또 이제 사회활동하시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아주 만족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금년에 42년생인데 딱 80이거든요. 우리 나이는 다 이거 조차 다 나빠요. 그 이야기를 하죠. 살아서 빨리 하는 게 낫지요. 제대로 앞당겨가지고 하는 게 낫거든요. 이 병원 최고 고령자이신 신재현 어머니. 항상 병원을 올 때면 이렇게 딸과 함께 다정한 모습인데요. 치아가 안 좋아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날 때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우기 씨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술전에는 틀니를 갖다 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 몸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틀니가 내 빠지는 게 들근들근하고 빠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밑에 막 이빨이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도 위에 것이 빠지니까 음식을 못 먹고 뭐 불편한 게 치면은 말도 없이 뭐 많지 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러니까 뭐 항상 마음이 안 편하죠. 밑에는 이제 그전에 있던 이빨이고 위에만 했거든요. 추우럽게 막 이빨이 음수도 좀 씻고. 또 식사는 전부 좀 하시고 그래요.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밑에 이제 임시 뽑고 넣어놨으니까 그거 잇몸 조금 더 아물어지면 이제 밑에 또 디지털 풀아치 해가지고 연결해버리면 이제 틀니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것도 아마 거의 이제 없을 겁니다. 이때도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그래서 한 얼마나 기다리면 또 되겠는지 검사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딱딱딱딱딱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해보시고 틀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잇몸 봐서는 다음 주 돼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0월달쯤 오셨을 때는 위에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이 틀니가 오래된 틀니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이렇게 밑에 이들도 상태가 지금 거의 뽑기 지금 일보 직전 상태의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셔서 위에 부분에 이와 같이 6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디지털 풀아치를 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니까 어머니가 틀니를 끼고 계시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일순간에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처음에는 밑에 이 부분들이 아파서 힘들고 그래도 그냥 막 이대로 있을래 이러셨는데 이후에 위에 디지털 풀아치가 들어가고 나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밑에 이들을 지금 현재 다 뽑고 잇몸이 지금 아물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잇몸이 조금 더 아물고 나시면 이제 이 밑에 부분에도 디지털 풀아치를 아마 수술을 받고 보철을 진행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엄마 이빨도 이쁘게 잘하고 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가지고 드시고 아이고. 엄마 좋아하고 한 고기도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다. 엄마 사랑해. 항상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의 말들이 가득한 심지연 어머니의 집. 오기 씨는 어머니가 가장 드시고 싶었던 게 고기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튼튼한 치아로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요. 이렇게 도란도란 오랫동안 행복하세요. 아이고 내가 이빨을 다 해오면 이제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것도 또 사 먹고 그래 그 댕기면서 많이 댕기더라고요. 여러 치과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결론적으로 털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받고 오셔서 이거는 디지털 프라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놀라고 실제로 그렇게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거에 비해서 또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로 통해 가지고 또 저희들 병원을 찾아서 상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가 있습니다. 치아의 그런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그게 우리가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치아 또 우리의 그런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치아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모든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갖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치아 건강은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합니다. 나보다 자식들을 먼저 생각해온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은 부모님들의 치아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행복을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고나 질환,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통증과 이상 증후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고나 수술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고 2차 질환으로부터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통증이나 질환, 큰 수술 이후 재활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막 오는 통증 있잖아요. 푹푹 쑤시기도 하고 이게 완전 쇠로 눌리는 것처럼. 제 몸의 근육인데 제 몸의 근육을 누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무엇보다 환자로서는 사고나 질환 이후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 체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양한방 협진으로 후유증 예방과 재활 치료를 진행하는 병원들이 많아져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한방 협진으로 진행하는 통증, 재활 치료의 모든 것을 조원상, 윤용재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방 협진 치료라고 하면 보통 특정 질환을 진료를 할 때 그 양방의 장점과 한방의 장점을 적절하게 병행을 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양한방 간의 협진을 통해서 같이 진료 보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공간 안에 양한방이 공존함으로써 다양한 검사나 검진을 시행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진단을 통해서 양한방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하겠고요.
이른 아침부터 병원 대기실이 환자들로 가득한데요. 2년 전부터 목과 어깨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김성현 씨도 오늘 이렇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직업 탓에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반복되면서 급성 통증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다양한 치료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잠을 잘못 잤는가 목을 돌리니까 목이 안 돌아가서 뭐 그냥 평소대로 그냥 있으면 낫겠지 담인 줄 알았는데 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두통도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뭐 하루 종일 피곤하고 뭐 이래서 치료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활은 잘 하고 계세요? 일자목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목 뒤로 이렇게 넘기는 스트레칭은 잘 하고 계시고 상태 한번 볼게요. 이때 넘어갈 때 많이 통증이 좀 있으세요? 뒤에 조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그 증상이 남아 있네요. 돌아가는 거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잘 돌아가네요. 지금 완전 다 돌아갑니다. 팔 저리거나 요즘 그래요? 생활할 때? 요즘 저린 것도 별로 없어요. 없으시고. 네네. 그 근육이 긴장이 심해지면 언제든지 머리 쪽에 혈류순환이 떨어지면서 머리가 맑지 않다든지 기억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또다시 생길 수 있으시니까 지금 뭐 치료에서 가르쳐 드린 대로 계속 생활하고 뭐 잘못된 자세 하지 마시고 운동법 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환자분은 보통 사무직으로 장시간 컴퓨터 사용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이 많고 하루 3시간 정도의 과도한 헬스 트레이닝을 통해 좀 평소에도 몸이 많이 찌뿌둥하고 목이 많이 경결이 되어 있으며 피로감이 잦고 야간 수면 시에는 팔도 저리고 머리가 멍한 상태를 평소에 늘 가지고 계셨으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목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고개를 회전하기 힘든 상태로 본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일단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와 검진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급성으로 근육이 손상된 급성 근육염자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에 근육의 경결이 피로가 누적되면서 근육이 점점 과도하게 경결이 되고 경결이 되는 상태에는 근육이 쉽게 찢어질 수 있는 파열의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무리한 동작이 없다 하더라도 누적된 근육의 경결로 인해서 근육이 파열된 상태로 온 걸로 판단했습니다.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켜주는 회복 치료를 우선 시행하게 되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악화 요인을 줄여줄 수 있는 예방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방에서는 주로 약침이나 한약, 추나 치료를 병행하였고 양방에서는 도수 치료나 의학적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MTT 치료를 같이 병행하여 현재 김성현님은 일상생활에서 호소하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거의 경미할 수준으로 경감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현 씨가 받을 첫 번째 치료는 바로 한방 약침 치료입니다. 침과 한약이 만난 현대적 한방 시술법인 약침 치료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의학적 트레이닝인 MTT 치료는 바른 자세를 가르쳐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인데요. 뼈의 성장이 다 이루어진 성인의 체형 불균형에는 틀어진 원인을 분석해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척추의 균형을 바로잡고 그에 따른 통증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손상된 그 조직을 회복시키는 원래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회복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시기는 대부분 너무 생활이 불편하고 아프기 때문에 누구나 회복치료는 적극적으로 받는 편이에요. 다만 증상이 경미할 때는 방치하였다가 이후 증상이 악화되면서 치료에 임하기 때문에 치료에 난항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주 경미한 증상이라도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서 병이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회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회복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방 치료는 병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악화 요소를 미리미리 줄여줌으로 해서 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치료를 이야기하는데요. 회복 치료에 국한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예방적인 치료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끝낸 성현 씨가 방문한 곳은 바로 집 근처 헬스장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성현 씨답게 오늘도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요. 매일 3시간씩 운동을 했던 성현 씨.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무리하게 진행한 운동이 내 몸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동만큼은 쉴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조금 조절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전에는 목도 안 돌아가고 팔도 잘 안 들어져서 운동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도 지금 보시다시피 잘 돌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취미생활인 운동도 좀 할 수 있고요. 운동하다 보니까는 또 더 몸이 좀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원활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는데 좀 일이 있어서 운동을 못 하게 됐었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운동도 잘 못 하고 몸도 좀 상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몸이 좋아지니까 다시 또 어렸을 때 꾸민 운동을 좀 다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을 보내고 여유롭게 병원을 찾은 정경혜 씨. 버릇처럼 허리를 만지고 있는데요. 경혜 씨는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로 인한 요통 등 질환이 많았는데요. 오랜 가사노동과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했던 힘들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허리가 아프면서 이게 잘 안 구부러지고요. 머리를 못 감겠더라고요. 번개치는 것처럼 있잖아요. 막 한 번씩 통증이 팍 오면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디스크가 다소 진행이 돼 있는 상태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동하시면서 조금 생활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치료는 되게 잘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만 잘 하시면 평생 증상의 재발이나 악화 없이 잘 보낼 수 있으실 걸로 보여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치료합시다. 네. 정경혜 환자분은 65세 전업주부로 좀 평소 과도한 가사노동이 많고 반대로 운동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요. 퇴행성 변화가 다소 진행된 환자로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이 통증의 연속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발적인 통증이 굉장히 많은 환자분이셨습니다. 내원 당시에 가장 극심한 통증은 요통과 왼쪽 다리의 저림 증상이 극심하여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가장 힘든 상태였습니다. 간단한 수기검진이나 호소하는 증상을 토대로 볼 때 우리가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태였고 이를 MRI를 통해 정확히 검진을 한 결과 요추 4번, 5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 한방에서는 봉침 치료를 주된 치료로 하고 양방에서는 도수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현재 일상생활이 현저히 가능한 상태까지 통증을 호전시키고 생활을 영위하고 계속해서 관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지금은 허리 디스크 문제가 심해 허리 집중 치료를 받는 경혜 씨는 도수 치료를 받고 난 후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재활 도수 치료는 퇴행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근력이 약화돼 떨어진 기능을 회복하고 운동 범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듯 두 눈을 꼭 감은 경혜 씨. 바로 봉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봉침 치료는 통증 부위의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좋다고 하니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겠죠. 봉침은 양봉업을 하는 인부들이 그 벌에 쏘이면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본인의 질병들이 낫는 것을 착안해서 만든 치료법이라 볼 수 있고요. 벌의 동랑에서
추출한 봉독을 약치맥으로 정제, 가공한 이후에 선정된 혈자리에 적정량을 주입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봉독의 주요 성분으로는 약 40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멜리틴, 아파민, 아돌라민 등이 살균, 항염증, 진통, 해열, 면역작용 등이 현저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퇴행성 질환, 통증 질환, 염증 질환, 면역 질환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신경을 막 건드리니까 있잖아요. 막 갑자기 하면서 걸으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쉬고 가다가 하는데 요즘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 허리 그거 하니까 저절로 무리 갈까 싶어서 절대 그런 운동을 못 했어요. 그런데 좀 나서지니까 조금씩 하고 싶어요. 어디든 이렇게 계단을 이용하는 이수은 씨.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디디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내린다는 건 작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한 일인데요. 재활 치료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몸 상태를 느끼고 있어서인지 병원을 오는 일이 참 좋다고 하네요. 제일 처음에는 연골 찢어졌다 해가지고 내시경 수술을 받고 한 5년 지났는데 관절이 연골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 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받고 나서 재활 치료 목적으로 여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좀 운동하고 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계세요? 네. 쉬실 때는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네. 네. 지금 제일 많이 아픈 데는 어디예요? 그렇게 걷고 나면? 이쪽? 내나 여기 아직까지? 그리고 이쪽에 밤에 네. 잘 때 쑤실 때가 있고. 이수은 환자분은 처음에 양측 무릎하고 우측 어깨가 많이 불편하셔서 내원하셨고요. 그 무릎 같은 경우는 MRI 검사하고 이제 수술까지 다 마치시고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마치시고 온 상태였는데 수술한 지 7, 8주가 지났는데도 이 통증이 많이 지속이 돼서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상태로 장시간 보행이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상태였고요. 야간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잘 못 주무셨고 특히 무릎은 열감이 많이 심해가지고 냉찜질 하느라 밤새우신다 이런 상태여가지고 그 수면 장애 때문에 회복이 더 늦어지는 상태였습니다. 무릎 수술 후 밤만 되면 양쪽 무릎에 열이 나 잠잘 때 가장 괴롭다는 수은 씨. 오늘 치료는 약침으로 염증을 완화하고 침 치료와 전기침을 통해서 주변 근육들의 긴장을 해소해 통증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픈데 침 맞으면 좋다 이런 거는 이제 경험적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게 드물다 보니까 의심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메디컬 어큐펑처라는 책에서 그 침 치료, 아픈 부위에 직접 치료하는 효과를 크게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진통 효과입니다. 아데노신이라는 신경 조절 물질을 이제 침 치료를 통해서 자극을 해서 이제 분비하는 걸 촉진하고 분해되는 걸 좀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통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회복 효과, 재생 효과가 있어요. 신경 축삭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그게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시켜서 조직이 재생되는 속도를 좀 빠르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수은 씨가 하는 치료는 바로 CPM입니다. 관절 운동 기구를 통해 굽히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 무릎 관절을 제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재활 치료라고 하네요. 무릎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걷기도 좀 좋아지고 이제 몸 전체가 좀 가벼워졌어요. 좀 빨리 걷고 싶고요. 여행도 가고 싶고 그래.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어깨 통증이 심했던 강영숙 씨.
수술로 인해 보호대를 오래 착용해 목까지 통증이 이어져 더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허리 디스크까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엉치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참 일어서는 게 참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기가 아프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만진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자세가 당연히 꼬워지잖아요. 그렇다가 일어서려 그러면 이게 안 펴져요. 정말 진짜 이거 펴려 그러면은 막 좀 짜증 나는 것처럼 막 그런 행동을 몇 했었는데 한 3주 동안 있으면서 계속 침 맞고 치료하다 보니까 지금은 양반 다리도 해도 되고 뭐 허리 이게 골반 자체도 지금은 많이 정말 골반 자체는 안 아파요 지금. 오늘은 치료 전에 MRI 촬영을 진행합니다. 현재 영숙 씨의 몸이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그녀의 지금 허리 상태는 어떤지 무척 궁금합니다. 2번, 3번, 네. 그리고 5번 S1 같은 데서 디스크가 좀 의심이 되거든요. 환자가 그 디스크 질환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지만 환자 증상은 어때요? 증상도 제가 보기에는 보존적인 치료로 가능할 정도 증상일 것 같고 네. 이 정도 소견이면은 환자는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환자가 몸이 아파서 오면 그 몸이 아픈 것이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 증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는 MRI 촬영이 중요합니다. MRI를 찍음으로 해서 그 증상이 어떻게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일으켜졌는지를 알므로 인해서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MRI를 찍게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영상의학과 의사가 봐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임상 선생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임상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면서 간과할 수 있었던 부분을 보충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확한 치료에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자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찍고 오셨잖아요. 네, 영상의학과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지금 시술 따로 하지 않고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만 해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 먼저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위들에 이제 디스크 튀어나온 것들을 이렇게 쭉 확인을 했는데 지금 당장 뭐 급한 수술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증상에 비해서 디스크 상태는 뭐 수술이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아서 보존적인 치료하면서 충분히 관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숙 환자분은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일단 시술을 받고 내원하셨는데요. 이분도 그 시술 받고 난 후에도 통증이 지속이 돼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입원 치료하시면서 어깨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시게 된 게 허리도 이제 시술을 권유 받으셨었는데 시술 전에 내가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셨고 역시 허리 쪽으로도 치료를 해서 많이 호전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증상이 호전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일단 MRI를 찍어서 한 번 더 상태를 확인하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지속할지 아니면 더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를 할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치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영숙 씨는 윤용재 원장님의 약침 치료를 시작으로 다양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처음엔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하는데요. 그만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뭉친 근육과 인대를 이완하는 재활 운동 치료인 도수 치료는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는 통증을 줄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외 충격파 치료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충격파를 쏘게 되는데요. 이 치료를 받고 나면 통증이 훨씬 줄어들어 영숙 씨가 가장 좋아하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양방치료랑 한방치료는 성격이 워낙 달라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게 잘 협조가 돼서 함께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 직후에 환자가 회복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침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조직 재생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침을 치료를 했다 하면 콜라겐이 합성되는 걸 촉진을 해서 조직이 재생되는 걸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도수 치료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전 좀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막 자제를 하고 못하고 이러니까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어깨고 이런 게 좀 다 낫고 나면 예전처럼 좀 일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83세에 육박하고 있는데 2020년 통계로 최근에 이제 DNA 메틸화 현상을 토대로 인간의 자연 수명을 조사를 했을 때 38세 정도래요. 2배가 가까운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선물로 받은 셈인데, 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웰빙 얘기가 나오면서 WHO에서 그 평균 건강 수명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평균 건강 수명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소폭 감소하는 추세라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15년 정도 아프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오랫동안 많이들 아프세요. 특히나 이제 수술 같은 경우도 점점 고령인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런 경우에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정말 회복에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양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한방에서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건강하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좀 더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통증이나 수술 후 문제가 생겨도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질환을 키우고 나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를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